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25학년도에 경기도 미술 초수 합격자로 감사하게도 발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저는 1차 공부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수라면 정말 특히 더 공부 방법이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찍을 이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으셔서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한 학습에 조금 도움이 더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10개월 공부한 동안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 그 회독법, 암기 방법, 그리고 단권화 방법 등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큰 목차는 공부 한 세트, 그리고 공부하는 루틴, 하루의 일과, 그리고 인출, 단권화, 비법 노트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을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큰 목차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한 제목은 이 마음 편한 1차를 위해인데요. 이 마음 편한 1차를 든든하게 높은 점수를 가지고 2차를 시험을 치고 또 최종 합격까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저는 1차 공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실제로 제가 엊그저께 촬영한 제 위상미술이론 학원, 그리고 그 학원의 단면입니다. 네, 인트로는 제가 그냥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목차 0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교육대학원을 조기 졸업을 해서 4학기에 졸업을 했고 1월 달부터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조기 졸업 신청을 했었고요. 또 학적은 다 보시는 것처럼 학사, 석사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체력이 저희의 오랜 수험 생활 동안 아주 중요한데요. 저는 몇 년간 운동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 몇 년간 해온 운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체력, 그리고 교육대학원을 병행하면서 행정조교로 일을 했었는데 그 행정조교로 일하며 갖춰져 있었던 멘탈, 그리고 또 생활비 학원비, 생활비, 또 식사비, 교통비 등등을 다 전혀 지원을 받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지원을 받지 않아서 생긴 그 간절함 등등이 제 공부에 큰 디딤돌이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공부하기 전에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몇 달간은 계속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운동을 안 하셨다면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두시는 것이 저희 장기간의 레이스인 이 임용고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전체적인 공부 방법은 화면에서 보이는 이 회독 1세트를 꼼꼼하게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제대로 이 1세트 꼼꼼하게 읽기, 그리고 백지인출하기, 채점하기, 오답이 있으면 암기하기, 빠르게 다시 읽어보기, 이 한 세트를 철저하게 따른 것은 아마 7월, 8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저도 공부 방법이 너무 막막해서 정말 장지연 선생님 그리고 윤진 선생님한테 한 3주에 한 번씩 우는 소리를 내면서 정말 상담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합격이랑 멀어진다라는 쓴소리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주라도 더 빨리 올바른 공부 습관을, 나에게 맞는 공부 습관을 찾아서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 한 세트라는 것은 이렇게 꼼꼼하게 저희의 위상 기본 이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고, 또 백지에 중목차, 대목차, 중목차, 송목차만을 작성해서 꼼꼼하게 인출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채점을 기본 이론서를 보고 채점을 합니다. 빨간 펜으로 틀린 것을 체크하고 파란 펜으로는 맞는 것을 체크하고 이렇게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틀린 것이 있다면 오답은 꼭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인출한 내용과 또 틀렸던 내용, 암기를 해야 될 내용들을 더 빠르게 한번 쭉 스피드 읽기로, 제가 붙인 이름이지만 스피드 읽기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 달력에서처럼 저는 1월부터 11월까지 정말 단권화된 기본서를 회독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독은 정말 무한 반복을 해서 10회독 그 이상 당연히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숫자를 세지 않았고 정말 종이가 찢어지도록 책이 찢어지도록 회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루틴과 하루의 일과인데요. 저는 딱히 제가 아까 거창하게 뭐 공부 1세트라고 말은 했지만 특별하게 강조할 만한 공부에 대한 꿀팁은 없습니다. 공부의 왕도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꿀팁은 없지만 이렇게 저는 우직하고 좀 독하게 임했던 제가 갖고 있었던 마음가짐만은 정말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화면처럼 저는 회독 주기는 점점점 줄여가면서 반복했고 또 그리고 오늘 하기로 했던 내가 플래너에 적어놨던 내용이 그 계획의 80% 이상 완료하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려면 공부를 정확하게 다 했어야 됐겠죠? 그리고 또 이제 2월 막바지인 것 같은데 1월 달에도 그리고 또 3월 달에도 5월 달, 9월 달까지도 장지영 교수님이나 윤진 교수님이 분기별로 공부하는 방법을 칠판에 자세하게 적어주십니다. 그 공부 방법, 요일별 공부 방법, 시간대별 공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이것을 저는 소수이니까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카페에 전혀 가입하지도 않았고 그냥 저희 위상 선생님, 윤진 선생님 그리고 장지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 적고 그대로 이행을 했던 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합격생이나 내 생각보다는 그냥 노하우가 훨씬 많은 이 위상팀의 말이 정말 그냥 거의 바이블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제 고집을 전혀 부리지 않았고 하라는 대로 했다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갖고 있었던 제 하루의 루틴을 꼭 지켰습니다. 현강을 가든 안 가든 모든 날에 같은 시간에 기상을 했고 같은 시간에 잠에 들어서 제 몸 자체를 공부에 맞는 수험생의 몸으로 체화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주를 일절하지 않았고 약속은 최대한 자제하였고 친구들과 연락도 그냥 다 끊고 공부에만 오로지 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래 작게 적어놓은 건 제가 8시에 공부를 도서관 책상에 앉아서 책을 시작한 시간인 8시부터 집에 갔던 짐을 싸고 자리에서 일어났던 시간인 10시 반까지 어떤 것을 했는지 적어놨는데요. 이것을 거의 11월 시험치기 이튿날까지 무조건 반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저는 7월까지는 일요일 하루 온전하게 다 쉬거나 내가 평일이나 토요일까지 계획에서 밀렸던 게 있었다 하면은 아침에 도서관에 나가서 한 4시, 5시까지는 공부를 하고 저녁 시간에는 운동을 가거나 혼자 밥을 먹으면서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학도 전공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육학과 전공 비율은 우리 교육학은 20점 만점이고 전공은 80점 만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점수에 맞게 공부의 비율도 정확하게 배분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절대 교육학을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학을 좀 고득점을 맞아서 전공도 위상팀 덕분에 고득점을 했고 교육학도 19.33점을 받아서 생각보다 고득점으로 1차에 좀 맘 편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교육학에서 점수를 따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학도 소홀히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공부만 열심히 다 정확하게, 개념은 정확하게, 용어는 정확하게 암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개념과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은 교육학과 전공 둘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또 교육학은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을 절대 지양을 했습니다. 교육학은 저희가 나중에 교사로서 실제 현장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사용될까를 정말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또 수행평가는 이렇게 쓰이겠구나. 전학공은 어떻게 쓰이겠구나. 동료 장학은 이렇게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능동적인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은 앞과 동일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3월이라서 위상팀에서 모의고사는 7월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월, 6월, 7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이제
인강생들이나 현강생 선생님들은 이론과 기출문제 그리고 필독서를 완전히 내 것으로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 위상팀의 모고 답지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이 답지를 보면서 내가 모의고사에서 뭐가 틀렸는지를 아주 잘 체크를 하고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쓰면은 틀리는구나. 부분 점수도 못 받겠구나를 정말 확인을 하고 내 것으로 체화하는 데 저는 활용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강을 1월부터 수강을 했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그 답안지가 그 단면으로 인쇄를 해서 나눠주세요 학원에서 그것을 다른 쌤들은 잘라서 다 시험지 하나하나 붙이시더라고요. 저는 그 방법 대신에 저는 그 스테이플러로 찍어주시는 답지를 다 타공을 해서 책처럼 만들고 또 9월부터 이론서를 회독할 때 함께 회독에 병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역별 회독을 하면서 회독할 때 같이 함께 들춰보면서 사고를 확장했다고 했는데 이론서만 보면은 우리 위상팀 이론서만 보면 그 문제풀이와 시험 문제 작성에 맞는 그런 시험적 사고가 조금 더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시험은 기본 이론서처럼 아주 단순하게 금속공예의 종류와 특징을 쓰시오. 그리고 로코코 미술의 시대적 배경과 그 그림의 특징을 쓰시오라고 단순하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가 방금 한 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꼭 잘 기억해 뒀다가 모의고사 시즌에 꼭 다시 함께 심화적인 사고를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 임용고시는 서술형 시험이죠. 아무리 단답형이 있다고 해도 서술형 시험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임용고시는 저는 반복과 인출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터득하고 또 제가 이 방법을 터득하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인출을 할 수 있었던 11월 20일까지, 23일까지 인출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이 화면과 같은데요. 저는 요일별 계획을 했던 회독 진도표를 제가 스스로 플래너에 작성을 한다면 그 회독 진도에 맞게 다 회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부 한 세트처럼 인출을 했습니다. 이 인출을 할 때는 다 쓸 때까지 물도 안 마셨고요. 화장실도 안 갔고 핸드폰도 안 보고 딴짓도 안 하고 제 손톱을 본다거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일절하지 않았고 정말 백지 인출만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키워드만 써도 되는데 여유가 있으면 실제 시험에서 답지를 작성하듯이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채점은 꼭 진행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채점을 했고 또 이론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더블 체크를 다시 해보고 조금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론서에 나는 이런 부분을 잘 인출이 안 된다. 왜 인출이 안 됐는지 조그맣게 메모도 해놨었고요. 또 그리고 채점한 후에는 형광펜으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암기를 하고 재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종이를 인출했던 종이를 밥 먹는 곳에 들고 가서 밥 먹기 전이나 밥 먹으면서 같이 빠르게 읽어보는 방법도 다양하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회독했던 진도에 맞게 회독하고 또 인출하고 또 채점하고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저는 이 영역을 만약에 공예 부분을 했다 하면은 이 영역을 저는 벌써 4번을 회독을 한 것입니다. 제가 전공 인출했던 연습장의 사진인데요. 저는 빽빽하게 쓰는 것을 조금 좋아해서 이런 채워가는 재미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은 이 인출하는 종이를 서브노트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책 정리하듯이 예쁘게 작성할 필요 전혀 없으시고 종이에 인출을 하고 바로 버리거나 공책에다가 그냥 지저분하게 인출을 하고 그 공책은 조금 기념으로 저는 모아두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절대 서브노트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인출 공책은 저는 A4 옥스포드 공책으로 5권을 사용을 하였고 이면지와 리갈패드도 아주 여러 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독일 공작 연맹의 등장 배경을 3가지를 썼고 특징은 저는 1가지밖에 못 썼었네요. 그래서 빨간 펜으로 대량 생산을 위해 규격화, 표준화하였다.
그리고 특징 두 번째, 미술과 공업의 결합을 시도하였다라고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두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학 인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였는데 이렇게 인출을 하시면 손이 정말 찢어지실 것 같고 같이 아프실 거예요. 그런 느낌을 오래밖에 느끼지 못하실 거니까 그냥 조금은 즐기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과 허리 그리고 머리, 다리가 아플수록 합격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고통을 즐기시면 조금 더 공부가 수월해지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단권화인데요. 단권화는 기본 이론서에 붙이고 쓰고 끼워 넣고 하면서 점점 더 그 양을 늘려나갔습니다. 1, 2월 기본 이론부터 11월 모의고사까지 배웠던 내용, 틀렸던 내용을 모두 한 권에 담았습니다. 따로 서브노트를 절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권화 할 때 기본 이론서에다가 강사님들이 해주시는 추가 설명, 그리고 내가 틀렸던 오답 내용, 그리고 위상 선생님의 약간 조금은 아재 개그 같은 유머까지 다 필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았던 내용, 여기는 내가 몰랐었는데 이게 이거구나. 깨달음도 약간 필기를 해놨었고 틀린 이유까지 모두 필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를 아마 위상 선생님이 서브노트 만들지 말라고 강조를 하실 것 같은데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보는 시각이 한정되고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잘 만들어진 위상팀의 최고의 교재가 있는데 왜 내가 뭔데 다른 교재를 하나 더 만드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절대 비추천합니다. 이렇게 한 권에다가 단권화를 다 하면 좋은 효과는 이 한 권에 모아서 내가 공부했던 모든 내용을 반복을 하면 시험장에서 그 페이지 사진이 떠오르더라고요. 페이지 이 인상조박 절개덤 이 사진이 딱 떠오르면서 철학기법은 이러한 특징이 있었지 라고 떠올라서 아주 손쉽게 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단권화 할 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헷갈리는 부분, 나만의 요약, 깨달았던 부분 등을 좀 다 단권화해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포스트잇을 반 접어서 이렇게 수평 조각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내용을 정리한 것도 있고 이제 막판에 10월, 11월쯤에 가면은 점점점 모의고사 내용도 어려워질 거고 내가 계속 틀리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처음 틀렸던 부분은 이 연두색 형광펜 두 번째 또 틀렸어. 그 부분이 또 틀렸다 하면은 주황색 펜으로 네모를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나 시험 일주일 전인데 또 틀렸다 하면은 그냥 매직으로 이렇게 밑줄을 쳐서 점점 더 이렇게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눈에 더 잘 띄니까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했습니다. 보면 전혀 예쁘지도 않고 깔끔하지도 않는데 단권화에는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막판에 비법 노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비법 노트는 저는 10월 중순 회독 때부터 제작하기 했는데 어떤 것을 제작을 했냐면 제가 회독할 때 딱딱딱 인출할 때 바로 떠오르지 않는 개념 그리고 용어 또 오답 노트 내용 중요한 내용을 아주 짧게 비법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 놓은 것을 10월 중순부터 외우지 않고 10월 말부터 암기를 하고 회독을 함께 병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든 이유는 제작 이유와 효과는 이 개념을 보면은 1초 만에 답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꼭 있고 꽤 많을 것인데요. 시간을 투자를 최소한 덜 하고 싶지만 또 그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뽑아내어서 따로 만들고 싶기도 했고 또 막판 되면 휘발성이 강한 내용들은 정말 끝까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때그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는 건 정말 나중에 봐도 알고 5개월 뒤에 교사가 된 이후에 떠올려도 생각이 나는 것을 아는 건 계속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끝까지 모르는 내용을 짧게 만들어서 약간 그렇게 비법 노트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법 노트를 제가 그래서 갖고 왔는데 그냥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였는데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문제를 적고 반을 접어서 답을 가리고 이렇게 답을 펼쳐서 보면은 안에 답이 쓰여져 있고 접으면 답이 가려져 있어서 약간 암기 카드를 약간 이렇게 단권화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디자인 부분이 약했었는데 디자인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색, 입체, 가로, 단면에 대해 명도, 채도, 색상을 설명하라 라고 짧게 적어놨고 이것을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도 잘 떠오르지 않는데 이렇게 펼치면 답을 적어놓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험장까지 들고 갔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정말 막판에 한 3주만 투자해야 하시고 그 전까지는 기본 이론서를 회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인데요. 이렇게 10개월 이상,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이 임용고시를 공부를 할 때는 정말 마음가짐, 수험생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6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공부했었는데 모의고사 점수로 절대 붙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이만큼 많이 틀렸어도 오늘 틀린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쓸데없는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유의미한 합격을 위한 공부를 했는가 생각을 했고, 또 공부를 위해서 좋은 음식만 먹었고, 공부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공부를 위해서 양질의 잠을 자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또 오직 공부만 생각하고 정말 오래 합격하는 것만, 무조건 이것만 생각하고 다른 제 공부와 일상을 방해하는 것은 다 차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상 선생님의 교재 한 구석이나 프린트 한 구석에 있는 짧은 약간 시시콜콜할 수도 있는 그런 명언, 그리고 수업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하시는 멘트, 또 유머 등등, 잔소리를 저는 정말 다 귀담아 듣고 그대로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취방에 프린트해서 붙여놨던 문구인데요. 나를 믿자. 나는 최종 합격한다. 계획대로만 하고 오늘 유의미한 하루를 살자. 그리고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목표로 삼았던 전공 점수와 교육학 점수가 있는데 저는 약간 이 전공 57점, 교육학 17점으로 붙는다라고 적어 놓았지만 이것보다 더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정말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공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남의 말, 그리고 그 많은 임용고시 카페 신경 쓰지 마시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또 오직 공부를 위한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현강생이라면 꼭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깨너머로 다른 선생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정말 좋은 게 많고 나도 저거를 몰랐었구나 라고 깨닫는 게 많더라고요.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정말 많고 저는 이번 시험에서도 어깨너머로 들었던 그것이 문제로 나와서 답을 쓸 수 있었던 게 한두 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2026학년도에는 최종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